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 대선이 딱 2주 남았습니다. 두 분과 함께 각 후보들 주요 공약 그리고 인천 관련 공약 살펴보고요. 이어서 지역구 현안도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후보들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기호 4번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간략히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네. 공약집을 봤더니요. 예. 확실히 일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더라. 예. 느꼈고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바닥으로 추락시킨 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분야의 실용적 외교를 통한 경제 안보를 경제 분야에서 공약을 했고요.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국가 돌봄 강화 그리고 내란 극복, 검찰 사법개혁 완수 같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공약이 좀 돋보였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제 중산층 자산 증식 이런 내용이 있던데 예.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 어쨌든 서민 경제보다는 또 중산층을 좀 공략하는 그런 정책 공약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선관위 개혁도 이 내용이 있던데 아직도 이 부정선거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이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예. 또 권력기관 특권 감시라는 내용이 또 있던데 이건 오히려 이제 불법 계엄을 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돼야 할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통일부 폐지 공약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 정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보면 이대남들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하지 않는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편가르기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 그 공약들이 주로 좀 보이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용창 의원님은 세 명의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거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초반부터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이게 이 양당의 토론회가 아닌데. 예, 그럼 좀 방향 좀 세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보다도 네. 아마 모든 후보님들이 예. 다 이렇게 근본적인 취지는 국민들을 위함이 바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방법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기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달라서 또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 건데 취지는 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그 실행 여부에 있어서 예. 그것이 국민들한테 와닿고 정말 실효성이 있고 구체화가 됐는지 정말 초등학교 졸업한 국민들만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저 정도면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안심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보이겠구나 하는 그런 공약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의 공약들이 나온 부분들은 타이틀적인 그냥 워딩적으로는 희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지,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구체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들이 모든 후보님들이 다 똑같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판단은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명주 의원님. 네. 지금 아까 그 후보들의 공약 쭉 얘기하셨잖아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쭉 일반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까 아쉬운 점도 얘기하셨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기할 공약이 있다면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까 다 얘기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요즘 저도 똑같은 정치인인데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제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예. 탄핵 시국에
국민들이 너무 양분화돼 있고 동서가 나눠져 있고 또 이제 보수가 없어지고 구구가 됐고요. 예. 진보가 오히려 뭐 저희 이재명 대표도 이제 합리적 보수를 또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경상도는 무조건 2번 찍고 뭐 전라도는 1번 찍고가 아니라 진짜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경상도도 1번 찍을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좀 다르게 좀 투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개표 방송 딱 하면 대한민국 지도에 색깔이 딱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골고루 좀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통합에 좀 공약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재명 후보의 이번에 메시지가 바로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는 뭐 민생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뭐 이준석 후보는 뭐 미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신문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랬대요. 자기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양파다라고 하면서 통합을 강조했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찬 의원님 아까 좀 총론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각 당의 후보 공약 중에서 요거는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아니면 요건 좀 문제가 있다고 꼭 집어서 뭐 한두 개씩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아까 뭐 거론하신 기호 1번, 2번, 4번의 후보님들이 근본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에 있어서는 부정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민생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 분의 후보가 모두 서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대출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고 우리 자녀 등록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걱정들을 해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그것이 애절하고 정말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생사가 달릴 정도로 그런 서민들의 어려운 민생 경제의 어려움들에 있어서 깊게 공감하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느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통합, 민생, 뭐 미래 이러는데 뭐 이 당 좌도 우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그냥 약간 말장난 같고요. 누가 봐도 좌고요. 누가 봐도 파란색이죠. 파란색인 거고 또 민생도 저희도 우리 후보 그 국민의힘 후보님 역시도 그 민생을 논할 때 정말 서민들이 봤었을 때 정말 와닿는 얘기고 공감된다는 얘기들을 정말 좀 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준석 후보께서도 미래를 얘기하는데 젊다고 미래를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젊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 후보에 대한 모두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잘해라 그냥 국민들을 위해서 좀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좀 더 제대로 된 공약을 만들어라 뭐 그런 취지인가요? 섞여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요. 저희 이번에 그 기호 1번 일자를 보면 코너 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번 선거 때 사실 빨간색 옷을 또 입고 선거운동도 해봤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대국민 통합은 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화두는 누가 뭐니 뭐 말해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이번에 포인트다. 그래서 다른 뭐 과거에 있었던 뭐 헌물 더군다나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여러 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고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찬 의원님 지금 김영주 의원님이 기호 1번에 끄트머리 이렇게 빨간색 있는 거 보셨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너무 쬐끔 아니냐? 아니 빨간색이 너무 쬐끔 있다. 이거 뭐 구체이 뭐 몇 %도 안 되는 거 이게 그 색의 비율도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디어 낼 생각으로 그냥 실효성 있는 민생 살리는 거에 대안을 고민을 해야지 빨간색 그거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진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퍼포먼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어쨌든 그런 마음을 마음이라도? 담은 거고 또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 거죠. 처음 시도니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통합 이거 모두가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근데 예. 아마도 이번에도 변함없이 지도를 보면 네. 예 그대로 색은 뚜렷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정말 저는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뭐 하나의 뭐 부정도 없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색이 바뀌고 예. 인천만 해도 예 뭐 일부 어느 동은 무조건 파란색, 어느 지역은 무조건 빨간색 막 이렇게 되는 거가 예. 이건 정치적인 퇴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든 간에 네. 과거에 반대 정당의 어떤 치부 또는 뭐 과오 같은 거에 있어서는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든. 그래서 이제는 좀 앞을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갖다가 놓고 좀 전진했으면 좋겠지.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간에 전 정권 때의 거를 파헤치고 막 그거 수사한다 어쩐다 특검한다 어쩐다에 예. 거의 임기의 반 이상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거 말고 임기가 집권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실효성 있는 그런 추진적인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말씀도 이제 통합의 네. 치유 그런데 방점이 찍고 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네요. 통합이 어떻게 보면 야 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제 이런 거가 예. 될 수도 있는데 그거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좀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예. 당장 너 쟤랑 친해져 이걸 저는 국민들은 바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그냥 싸울 노력 친해질 노력으로 거기에 집중하는 거 대신에 지금 그냥 민생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가 국민을 위한 거에 집중해야지 예. 되도 않게 그냥 친해진다고 알겠습니다. 노력하다가 더 예.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 이제 관련된 주요 공약 얘기 좀 나눠볼 건데요. 이 얘기는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방소프행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천시점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명의 여야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들 총평 그리고 좀 내용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인천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뭐 각 당의 인천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 좀 들어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님. 네, 저는 뭐 인천발 KTX 예. 인천 공항 연결하고요. 수도권 매립지 관련 공약 그리고 수도권 광역철도 뭐 GTX D2 노선 조속 추진 뭐 3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은 뭐 지난번 뭐 주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주 예. 하계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이 되면 9호선 직결 연결이 뭐 금방 될 것처럼 인천시에서 발표했지만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대체 노선도 될 수 있고 그럼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철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꼽고요. 예. 또 하나는 수도권 매립지는 뭐 영원한 우리 과제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해서 총리실 산하에서 전담기구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담기구 설치 아예 뭐 진행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뱅뱅 돌면서 예. 인천시에서는 뭐 공모를 다시 진행한다고 하는데 공모 하나마나 뭐 누가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예. 우리 지역에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전담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은 서북부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남쪽보다는 사실 북쪽에 이제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데 철도라도 연결을 좀 해줘서 그쪽에 좀 활력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좀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 할 때마다 비식감,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예. 뭐
얘기하는데 이게 타당성 값을 따지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북부 지역은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타당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북부권 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국가 차원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님 주요 공약들 좀 얘기 좀 해보실까요? 네, 지금 뭐 김명주 의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타이틀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부분과 예. 영종 강화 평화의 도로 건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예. 인천형 출생 주거 정책 천원주택이 좀 더 전국적으로 좀 확산됐으면 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의 어떻게 보면 공약인데요. 예. 저는 김명주 의원님이 말씀하셨긴 했지만 그래도 또 너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인천시의 9대 의회 의원 올라와서도 네.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강하게 얘기했었던 뭐 수도권 매립지와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와 관련된 거를 예. 제가 시정 질문 통해서도 몇 차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겁니다. 또 국제 사업이고 지금 제가 시정 질문 때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결국은 그게 현실화가 된 건데 오늘 당장 그 대체 매립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매립지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 이거 지금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인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2030년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예. 지하 완료되는 것이 2030년도면 다음번 시장님 임기가 다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예.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건 특정 도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수도권의 큰 어떤 과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명주 의원님 뭐 윤석열 정부 때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거 역시도 저는 정말 바람이 지금 이제 그 전 정권 때 뭐 매립지 이렇게 해서 다 저렇게 해서 다 떠나서 인제는 좀 해결 좀 해라 이거를 좀 외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걸 전 질문하고 싶고요. 그럼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종강화 평화의 도로 건설 같은 경우 같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줬으면 하는 게 도서 지역에 정말 획기적인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에 집중되는 어떤 이런 역량들을 제가 또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자꾸 도서 지역의 교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예. 꺼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학생들 또한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도 예.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천시 주요 공약들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약 관련해서요. 꼭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정리 말씀 듣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그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강화 지역의 안보 공약이 좀 빠졌다는 예.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뭐 저는 뭐 제 지역은 아니지만 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관심을, 북한의 소음 공격에 대한 문제죠.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따로 뭐 좀 피해 주민하고 또 한 번씩 통화를 해서 뭐 상황이 어떤지 좀 체크하는 것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발을 해서 강화 지역에 개발을 해서 그런 기업 유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인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화 지역에 그리고 접경 지역, 강화 지역 말고 또 여러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런 예. 접경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용찬 의원님도 뭐 끝으로 뭐 공약 관련해서 사실 뭐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또 실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만 하지 말고 좀 정리하는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후보님들이 다 역량과 경험과 능력이 전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몰라고 모자란 후보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능력에서 생각된 아이디어들이 공약들이 정말 과연 국민들이 와닿는 얘기인 예. 건지 실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단순히 선거 때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예. 하는 거에 정말 초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 지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했던 검단 의료 복합용지 분할 매각이 네. 최종 무산이 됐습니다. 네. 이게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선거 유세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예. 드리고요. 이게 시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수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시민의 힘이었고, 우리 검단 의료 복합용지 분할 매각을 예. 취소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셨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한 결과 결국 이제 분할 매각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천시에 요구한 것들은 사전에 이것들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몰래 갑자기 이거를 매각을 진행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부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뭐 소소하게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제가 주문을 했고요. 예. 사실 그 상급병원 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그 노력들을 사실 충분히 해보고 정말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노력했던 부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냥 예. 언론 플레이만 한 번씩 했던 것인데 뭐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인천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예. 얼마 전에 인천대 총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또 저희하고 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또 말씀 계획을 좀 가지고 계셔서 어쨌든 정치권과 그리고 인천시 같이 힘을 모아서 예. 시민들이 원하는 상급병원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지역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 모경정 국회의원인데 예. 이재명 지금 후보님 경기도지사 때 청년 비서관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도 비서실에 있었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상급병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검단 지역에서는 예. 압도적으로 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좀 몰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 95%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후보니까 예. 이번 기회에 어차피 밀어주실 거면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힘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예. 원하는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 현안을 가지고 대선인 선거까지 연결을 시키는 엄청난 기술을 발휘하시네요.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지금 경청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로 갔는데 그러니까는 검단 의료 복합용지 분할 매각, 이제 밀실 매각 등등 문제로 인해서 시민 정치권이 반발을 했고요. 결국 3순위 낙찰자가 최종 계약을 포기하면서 지금 원점 들어갔고 결국은 전체 대상 매각을 해서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하겠다. 뭐 그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결론으로 꼭 그렇게 가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